안녕하십니까, 히트다이트의 이준열입니다. 이제 슬슬 아침과 밤의 기온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경기 이부권에는 밤에는 얇은 잠바라도 하나 입던지 긴팔을 입을 정도로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거 짐을 옮기느라고 땀을 한 바가지 흘렸는데요,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약간 서늘합니다. 낚시하기에는 그래서 밤과 아침이 굉장히 좋은 계절이기도 한데요, 간절기라고 하죠.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문턱입니다. 아직까지는 낮에는 한여름 날씨고요. 31도, 32도까지는 올라가고, 밤에는 또 뚝 떨어져서 조금 서늘한 그런 간절기에 해당됩니다. 과연 이 간절기에는 낚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또 구별하면 대류지와 소류지가 있죠. 이렇게 규모가 큰 수면적이 넓은 낚시터와 또 규모가 작은 낚시터가 있고, 준계곡형이나 계곡형의 낚시가 있고 평지형이 있고, 또 구별되는데 어떻게 낚시를 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포천에 위치한 동교낚시터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동교낚시터는 2m권, 3m권, 4m권, 5m권의 수심이 다 있습니다. 대류지에 속하다 보니까 다 있습니다. 수심대별로 모두 다 낚시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가장 깊은 5m권에서 낚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5m권이 넘어가면 낚시를 힘들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깊은 데서 또 한 마리를 걸어내는 거와 2m에서 걸어내는 거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만 깊은 데만 고집하시는 매니아층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교낚시터는 동교낚시터만 또 오시는 매니아들이 꽤 계신데요, 그 속에서 저도 오늘 낚시를 좀 즐겨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일정이 일상편이라서 그렇게 막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스케줄을 좀 말씀드리면, 주간에 조금 낚시를 하고, 좀 있다가 선배님들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내일 같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 오늘로 갑자기 변경하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촬영이라서, 그래서 인사라도 드리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천무현 선배님하고 박병기 선배님 대회 앞두고 연습도 대회 앞두고 출조하신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올 예정입니다. 갔다 올 예정이고, 밤낚시 위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함께 아마 낚시를 밤에는 같이 하지 않을까, 이곳에서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틀째는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나가나 모르겠네요. 저도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오늘 평상시 같으면 이곳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곳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곳인데 웹폰만 폈습니다. 그 이유도 같이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시기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일상평인데 저는 좀 편안하게 하지만 시청자분들한테는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준비하고, 선풍기를 또 아직도 켜놓고 있는데 덥습니다, 많이. 밤에가 되면 이제 좀 서늘해서 할만할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간 촬영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채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오늘은 찌는 원테이크 80짜리 썼습니다. 4.5g이죠. 80짜리를 썼고,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0짜리를 썼고, 채비는 원테이크 편대와 원테이크 와이어 수입에 두 가지를 다, 원테이크 편대와 원테이크 수입엘 둘 다 채비를 해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바꾸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편대와 수입엘은 둘 다 7호 0.79g이죠. 이것도 왜 0.7을 썼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봉돌은 1호 봉돌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봉돌은 유료터에서는 1과 1.5만 있으면 모두 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홀더가 1.5g에 해당되기 때문에 홀더에 하고 더 부력이 낮은 거를 써야 된다 할 경우에는 이 무게 조절 추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요거 0.1짜리를 하나를 더 넣은 상태죠. 그리고 나머지는 미세 오링으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길이는 180짜리로, 와이어의 길이는 둘 다 180짜리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바늘은 6호 썼는데요. 오늘은 박병기 선생님 바늘이죠. 이렇게 해서 6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용을 하고, 왜 7호를 썼는지, 그 다음에 스위벨과 요거는 왜 7호를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뽕돌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뽕돌을 제가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고안이 됐냐면, 뽕돌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저도 뭐 몇십 개씩 가지고 다녔었는데, 유로터에서는 홀더에 뽕돌 1호와 1.5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무게 조절 추만 있으면 모두 다 해결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뽕돌 채비함이 굉장히 가벼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점, 이렇게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떡밥을 준비할 건데요. 제가 신규 레시피 하나를 더 만들 겁니다. 이거는 간절기와 가을에 주로 많이 쓰는, 또 겨울에도 쓸 수 있는 건데, 집어도 되면서 또 거꾸로 먹이용으로도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간절기에 또는 가을철에, 겨울철에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기존의 패러다임하고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입자를 하나도 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도 되면서 먹이용도 가능한 레시피니까 잘 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분을 사용합니다. 아쿠아텍, 저는 엑스스몰을 갖고 왔는데 아쿠아텍 나노도 상관없습니다. 미분을 정량으로 50cc를 2컵입니다. 깎기식으로 2컵입니다. 깎기식으로 2컵입니다. 그리고 포테이토 소립이 2컵입니다. 깎기식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내장가루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2컵입니다. 이게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깎기식으로 2컵을 2컵. 그리고 번데기 가루가 다 미분에 해당되는 거죠. 전부 다 미분으로만 사용합니다. 1컵입니다. 번데기 가루는 1컵입니다. 오징어 내장 가루는 2컵이지만 번데기 가루는 1컵입니다.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오레오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레오가 1컵입니다. 이것도 그냥 정량대로 깎기식으로 50cc 1컵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을 넣기 전에 골고루 섞어줍니다. 여긴 전부 다 고운 가루, 미분만 들어갔죠. 그리고 물이 4컵 반입니다. 1컵, 2컵, 3컵, 4컵 하고 반. 그리고 글루텐 섞듯이 치대줍니다. 미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걸 하루 종일 쓸 겁니다. 뭐 하루 종일이라 그래봐야 얼마 시간은 안 되지만, 이 상태에서 나중에 2꼬집 정도를 오레오를 또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이 좀 은가 색깔이 나죠. 네. 이 상태에서 2꼬집을 넣어줄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용을 할 건데요. 3231 아쿠아텍 X를 3컵 넣습니다. 2컵, 3컵. 향버거가 들어가겠습니다. 향버거가 1컵, 그리고 2컵, 그리고 메쉬포테이토 소립이 1컵입니다. 1컵. 간절기이기 때문에 오징어 내장 가루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25cc로 1컵입니다. 그리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 물이 3컵입니다. 그리고 골고루 섞어주고요. 자, 이러면은 3231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쿠아텍 X를 오레오로 이용한 제품으로 하겠습니다. 1컵. 제가 아쿠아텍 X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물을 훨씬 덜 먹는다고. 그래서 25cc로 1컵을 더 넣습니다. 2컵을 넣는 대신에 25cc로 1컵을 더 넣고 물이 2컵입니다. 하나, 둘. 이 상태에서 약 2분 정도 있다가 오레오를 넣어줄 겁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경과돼서 오레오를 투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레오를 먼저 여기에 꼬집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쿠아텍 X에도 두 꼬집을 넣겠습니다. 오레오는 어분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잡아주는 성격을 가질 겁니다. 만약에 세로겐 레시피 같은 경우는 내가 물성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4컵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컵 반을 넣고 있는데 4컵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간절기를 포함한 가을 겨울에 아예 입자를, 이건 지금 입자가 다 살아있죠. 예, 입자가 살아있는데 아예 입자가 미분으로만 조합을 이룬 겁니다. 모든 게 다 미분이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 위주로 3231 위주로 나가지만 나중에는 밤 낚시할 때는 요 양쪽 다 요걸로 해서 계속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 겸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뭐 색깔은 뭐 좀 그럴 거예요. 뭐 흔히 똥 색깔 난다고 하죠. 이렇게 하는데 미분으로만 계속 질문하셨죠. 미분 활용법 말씀하셔갖고 그게 한 2-3달 정도 됐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오늘서부터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떡밥을 던지면서 주간 낚시를 조금 할 겁니다. 처음에는 3231을 조금 투입하다가 3231과 새로운 레시피죠. 새로운 레시피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밤에는 새로운 레시피와 오레오를 이용한 아쿠아텍 X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3231이 빠지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절기에 해당되는 낚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낚시하기 힘든 시즌이기도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과정이죠. 가을로 넘어가는, 아직 가을은 아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그나마 좀 선선하고, 이런 간절기가 특히 계곡형 대류지에서는 힘듭니다. 찌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찌표현이 애들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간절기에, 환절기에 사람도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때 많이들 아프죠. 그리고 몸이 예민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붕어가 더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바뀌는 기간 동안에는 찌표현도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쭉쭉 올려주는,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매년 제가 30년 넘게 전문 낚시를 해도 매년 똑같습니다.
요럴 때는 입질이 얕아질 거를 대비해서 제가 외대로 핀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왜 외대로 폈는지 설명드린다고 한 게 외대로 핀 거고, 사실은 메다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나마 한 단계 낮은 80cm 짜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절기에는 조금 예민하게, 찌도 조금 한 단계 쓰려는 것보다 한 단계 낮춰서, 뭐 70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짧은 걸 사용할 수는 없겠죠. 여기 수심대가 5m가 넘기 때문에 너무 짧은 건 사용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입질을 반마디라도 보기 위해서 한 단계를 낮췄고 외대로, 왜냐하면 쌍포로 했는데 반마디 한마디 올리면은 쌍포로 하는 동안 놓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외대가 더 유리합니다. 쌍포가 유리할 때가 있고 외대가 유리할 때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 낚시터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쌍포로 공을 들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또 오늘 비가 1mm, 2mm가 왔다 안 왔다가 반복하죠. 무슨 말이냐, 저기압까지 낀다는 소리입니다. 이럴 때는 붕어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는 외포로 해서 찌도 한 단계 낮춰서, 그리고 채비도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여기 1호나 0.8이나 1호를 사용했을 자리인데, 제가 0.7을 사용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계씩을 다 낮췄죠. 찌도 한 단계 낮췄고 채비도 한 단계를 낮췄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제 새로운 레시피도 마찬가지 미분으로, 보리를 잔뜩 넣은 걸로 하면 집어는 할 수 있어도 얘들이 입질이 얕아서 아마 찌표현이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분만을 사용한 새로운 레시피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간절기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기압까지 끼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고요. 간절기 낚시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계절이 바뀌는 요 시즌이 가장 민감할 때라서 찌표현도 안 나오고, 입질을 했나?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똑같은 붕어입니다. 평상시에 당장 2주 전만 해도 쭉쭉 올려주고, 뭐 몇 마리 잡았어, 50마리 잡았어, 뭐 여기 매니아층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입질 또 끊기죠. 이게 간절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요 시즌에는 완전히 가을로 접어져서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한 단계씩을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것들 감안해서, 그래서 저도 오늘 한 단계씩을 낮춰서 했고, 찌도 한 단계를, 메다치를 쓰려다가 80짜리를 썼고 70도 가능하다. 그리고 외대로 찌를 쭉쭉쭉 잘 타면 굳이 외대로 할 필요가 없겠죠. 쌍포로 하는 게, 집어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쌍포로 하는 게 유리한데 외대로 이렇게 한다라는 점 할 거고요. 본격적인 낚시는 아마 밤 낚시, 저녁 낚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배님들하고 저도 외출을 했다가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왜 갑자기 내 실력이 줄었나? 저한테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동교 낚시터 매니아 분들이. 실력이 준 게 아니라 이 환경에 지금 적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붕어가 이때가 가장 예민하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붕어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여름에 하던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시기에 같이 붕어의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어떻게든 찌가 안 움직이는 거를 반마디라도 올릴 수 있게끔 유도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러다 완전히 가을로 되면 또 찌 표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 간절기에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조금 낚시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아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녁 때는 저는 서치를 사용을 할 거고요. 뭐 떠서 받아 먹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지금. 근데 애들이 예민할 뿐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게 해야 되고, 또 찌표현이 우물우물 되는 게 아니라 찌표현이 어느 정도 최소한 반마디라도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집어는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232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특히 대류지, 계곡형 대류지 이런 데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오신 매니아 분들은 또 여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넓은 탁 트인 넓은 곳에서 수심 깊은 데서
한 마디를 잡더라도 잡겠다라는 의지로 오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낚시를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조금 밑밥 좀 넣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3231과 뭐라 그래야 되나요? 미분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미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짬뽕으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은색 봉에는 요 미밥을 넣을 것이고, 금색 봉에는 3231을 넣어서 집어도 할 겸 먹이용으로 요렇게 해서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뭐 제가 여태까지 이런 말 잘 안 드렸죠? 저도 쑥스럽고 그래서 하는데,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나오면 이렇게 알림이 뜹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누르시면, 제가 지금 마약붕어TV에서 히트다이트다로 올해 바꾸기 시작했죠. 근데 종종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왜 영상 안 올라오냐고 질문들 하시는데, 그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알림이 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렌드에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약붕어TV를 더 이상은 쓸 수가 없어서 저희 컨텐츠에도 문제가 생겨서 그 히트다이트로 제목을 바꿨죠. 그리고 제 닉네임도 사용하지 않고 제 이름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혼선이 좀 없으실 겁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눌러주시고, 아예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이런 누르지 마시고 냉정하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벌써 들어가니까 꿈쩍꿈쩍 입질은 들어오네요. 이게 지금 제가 저쪽에 앉아 계신, 오늘 새벽 1시에 오셨다는데 입질 한 번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역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의 컨셉은 어떻게 해서든 반마디, 한마디라도 찌표현을 보게끔 해서 이 간절기에 저기압에 이런 상황에서 찌표현을 만들어내서 보는 게, 붕어 얼굴을 보는 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밤낚시를 메인으로 하고 주간에는 아마 1시간 정도밖에 못 하겠지만 이런 컨셉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히트 찌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동교 빵 좋은 붕어 나옵니다. 으차, 다 끄집어냈습니다. 조심 조심 조심. 으차, 뭐 먹었나 살살 끄집어내 볼까요? 역시 그 새로운 떡밥을 먹었습니다. 자, 동교 예쁜 붕어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하는데, 한여름에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간절기하고 하절기에는 뭐라고 명칭을 해야 될까요? 이 밥이 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 이름 좀 줘주세요. 이름 좀 줘주시면 채택되신 분의 명칭으로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고요. 번데기 가루 한 박스, 오징어 내장 가루 한 박스, 또 아마 미분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엑스스몰 한 박스씩을 총 3박스죠. 3박스를 한 봉식이 아니라 3박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채택되신 분은 제가 댓글에, 유튜브 댓글에 달아 명칭을 좀 주시면 채택되신 분은 댁으로 보내드릴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줘주시면 제 머리로는 계속 이렇게 연구만 하지 닉네임 이 명칭 같은 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예쁜 이름, 어울리는 이름 줘주시면 그대로 해서 제가 앞으로 그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감사의 의미로 오징어 내장가루 한 박스, 그 다음에 번데기 한 박스, 그리고 엑스스몰 한 박스 이렇게 해서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해서 찌표현을 만들어내네요.
계속해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비가 부슬비가 내렸다 멈췄다 이렇게 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좀 이따 선배님들한테 갔다 와야 돼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지표현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요것만 잡고 밥 먹고 선배님들한테로 갔다 오겠습니다. 아우, 빵 좋은 거 봐. 어우, 다 끌어냈는데 또 처박네요. 자, 이번에도 새로운 레시피 먹었죠? 은색 바늘. 바늘 빠지지 마라, 보여드리게. 지금 카메라고 뭐고 다 50cm 이상을 뒤로 물렀습니다. 자, 보이려나요? 은색 바늘. 예. 새로운 레시피 먹었죠? 제가 은색 바늘엔 이거 단다 그랬죠? 예,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아, 이 빵 좋은 거 봐라. 제가 오레오는 왜 넣느냐면 새로운 레시피에 어분 계열의 글루텐이면서 점성이 제일 강해서 미분만으로 하면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잡아주는 걸 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뭐 미분만으로 돼 있어서 잡아주는 역할이 없거든요. 그래서 잡아주기 위해서 넣는 건데, 또 이제 질문 들어올 걸 미리 예상을 하면 한 꼬집의 기준이 또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잡아서 한 꼬집이라서 제가 보니까 두 꼬집보다는 세 꼬집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cc 한 컵으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똑같이 사용할 수, 제가 쓰는 레시피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낚시 중단하고 선배님들한테 인사드리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잘하는 게 선배님들한테는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이 모든 스포츠계가 선후배 관계가 있고 한데, 제가 그동안 30년 넘게 이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들은 낚시는 좀 그런 게 약하지 않나 싶어서 저 세대서부터라도 조금 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원로 선배님들하고 선배님들한테는 좀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더라도 제 일정 먼저 앞세우지 않고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낚시 촬영 뭐 밤낚시 촬영하면 되기 때문에 중단하고 선배님들한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나갔다 왔고요. 낚시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새로운 레시피 은색에 달고 금색에는 3231. 이 3231이 한 바가지 정도는 쓸 때까지는 계속해서 3231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쿠아텍 X에 오레오 잡아놓은 걸로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쓸 거고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무현 선배님하고 박병기 선배님 같이 계셔가지고 그쪽에 갔다 왔고요. 원래는 내일 스케줄이었는데 그게 하루 앞당겨져서 제가 촬영하고 겹쳐버리는 바람에 인사라도 드리고 오느라고요. 인사 드리고 왔고요. 박병기 선배님은 이제 저녁 때는 이쪽으로 합류하셔가지고 같이 낚시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도 여기서 뭐 낚시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again. 현재 시간이 5시 26분입니다. 5시 26분이고요.
저는 좀 휴식을 취했다가 제 옆에서는 겨울도야지가 또 촬영하고 있는데요.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밤이 어두워지고 나서 선배님하고 박병기 선배님하고 같이 낚시를 즐길 건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려서 답변을, 제가 아닌 박병기 선배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저녁 시간을 하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밌게 낚시를 했고요. 오늘 일상편인데 새로운 레시피가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따가 좀 쉬었다가 밤에 준비를 하고 밤낚시로 잠깐 동안 해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 저희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왔고 지금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뭐 설명드리면 또 설명 한참 길게 드려야 되는데, 낚시계 명인이시고 또 찌 계통에서는 명장이시고 또 저희 경원 F&B 고문으로 계신 박병기 선생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 이런 점들 하나하나씩 질문하면서 저녁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떡밥 같은 경우는 지금 박병기 선생님도 똑같이 새로운 레시피로 진행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느낌이 어떤지, 또 보강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자문을 받을 예정이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 아까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제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제가 질문을 시청자 입장에서 드리고 답변을, 응답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저녁 시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원 F&B 고문 박병기입니다. 예. 자, 이제 서치들을 비췄고요. 첫 번째로 질문, 시청자분들이 하는 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배님, 낚시를 하다 보면 예. 찌 밑에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거품 나잖아요. 예. 그게 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샘물이 솟는 거냐, 뭐 아니면은 붕어가 많이 모여서 그런 거냐, 뭐 그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분들이 낚시하시다 보면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유로터 같은 경우에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쌍방죽에서 이제 낚시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똑같은 자리에도 네. 누가 밥질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밑에서 우리가 설령 그 일명 뭐 바닥에서 사이다가 끓는다고 이렇게 네네네네. 얘기하신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장기포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장기포가. 네. 그 우리가 그 아주 그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우리가 물을 처음에 그 냄비에다가 물을 이제 끓일 때 보면 아주 그냥 잘게 그 잔기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바닥붕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큰 방울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큰 네. 기포라고 그러죠. 네. 이런 거는 뜸붕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우 저 자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낚시하실 적에는 이게 바닥붕어다. 네. 아니면 뜸붕어다. 네. 예를 들어서 바닥 기포가 일어날 때는 네. 밥 조정을 잘 하면은 네. 조과가 더 보장이 더 있겠죠. 네. 그 똑같은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그런 장기포가 많았을 때는 더 좋은 건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큰 네. 방울보다요. 네. 장기포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거의 바닥에서 일어나는 네. 붕어가 바닥에 집어대 있다는 붕어고 붕어가 밑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네. 바닥에 이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큰 방울보다는 이제 적은 방울 있잖아요. 적은 기포. 네. 적은 기포가 바닥 붕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시청자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가을, 본격적인 가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닌 간절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약간 뭐 시원한 정도, 요 정도의 간절기에 지금 돌입을 했는데, 과연 찌는 그러면 부력을 세게 가는 게 좋은지 평소대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약하게 가는 게 좋은지,
요 찌를 선택함에 있어서, 부력을 선택함에 있어서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예. 네, 요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 낚시라는 게 그래요.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거든요. 네,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동교에서 내가 사고남대 찌를 썼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이 부력치를 찌를 쓰거나 똑같은 예를 들어 편대가 됐던 수해배를 됐던 그 다음날 똑같은 거에도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전날은 똑같은 자리에서 하더라도 그 전날은 바람이 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은 바람이 하나도 안 분다. 네, 이럴 때는 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낚시라는 게 꼭이라는 뭐 이런 단어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네, 본인들이 예를 들어 본인이 내공이 예를 들어 본인이 낚시 실력이 좀 풍부하다 그러면 야 내가 오늘은 바람이 부니까 좀 세게 가야겠다. 네, 아 오늘은 잔잔하니까 내가 약하게 가야겠다. 네. 그거는 본인의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낚시라는 게 그래 제가 이렇게 뭐 편대만 한 50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오다 보면 쓰다 보니까 네, 무겁게 네. 무겁게 해서 가볍게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또 무겁게 해서 또 무겁게 쓰는 방법이 있고 네, 또 가볍게 해서 가볍게 네. 또 가볍게 해서 무겁게 네. 이런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마다 틀려요. 네. 낚시라는 게 꼭이라는 말은 사실 낚시에 대해서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신다면,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요. 네, 이게 수심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이 찌하고 그 밑에 뭐 편대가 됐던 수해를 했던 기물 자체하고 거리가 수심 깊은 데서 많이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다 보면은 직립성을 유지를 못 시켜요. 네, 이 그 찌하고 밑에 편대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휜다고 그럴까요? 대류가 발생되는 현상에 따라서 줄이 이렇게 늘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가상 입질이 많이 나오죠. 네. 화천줄도 많이 나오고. 네, 근데 찌하고 예를 들어서 편대가 돼서 수입을 했던 팽팽하게 잡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선택의 요지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올리는 힘이 강하고 누르는 힘이 강했을 적에 정상적인 입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한 뭐 이렇게 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5m가 이게 넘거든요. 네,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도 4g대 이상 정도는 써줘야 네, 예, 긴장도를 유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인사를 한번 시키려고. 트 나이스. 지금 그 고모님이 이제 짝바늘로 하지 말고 양쪽 다 새로운 레시피로 달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지금 해보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잠깐 짬낚시 할 때는 이제 오 사이즈 엄청나게 크네요. 이게 뭐야 정체가? 깊은 수심에다가 우와 이게 뭐야? 이야. 했는데 지금 그래서 낮에는 약간 3231에다가 이제 짝 한 바늘에는 그렇게 달고 한 바늘에는 이렇게 달고 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새로운 레시피로만 낚시를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겨울도야지도 지금 그렇게 해서 뭐 1시간이 됐던 뭐 일정 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우 지금 뚫지 안 되겠는데요. 이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완전히 랜딩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왔는데 또 처박네요. 이게 정체가 뭐야? 정읍인데도. 끝체질에 다 왔네. 사이즈가 엄청나게 좋네요. 기다란 게 바늘은 떨어졌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오우, 바늘이 안 떨어졌네.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네. 기다랗죠? 네. 그래서 아웃이는 정확히 됐는데 뭐 지금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한두 마리만 더 고모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뭐 다른 거를 짝밥으로 하든 이렇게 하든 하고 한두 마리는 요 단품으로만 계속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고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오늘 일상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겨울 도야지는 일상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저희 카테고리, 유튜브의 카테고리에 보면 출조편이 있고 일상편이 있고 뭐 아쿠아 택배가 있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오늘은 일상편에 해당돼서 이런 것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릴 겸 뭐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직접 또 질문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히트. 나이스. 자, 이번에도 신규 레시피로 나왔습니다. 오, 제가 뜰채 사용법이 맞은편이 이제 나갔으면 아시겠지만은 특히 이렇게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것들은 먼 데서 이렇게 들려고 하면 팔에도 무리가 오고 무리가 많습니다.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일단 건강하게 몸이 이상이 없어야지 오랫동안 나이 먹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 잘 이용하셔서 최대한 힘을 덜 들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해보죠. 자, 히트다, 히트. 야간이라서 잘 안 하는데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보통 영상 업로드가 5일에서 6일 뒤에 나갑니다. 촬영하고 5일에서 6일 뒤에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뜰채가 입고가 안 된 상태라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저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는 신규 레시피로 하고 있고요. 하나는 제가 요즘 계속 또 아쿠아텍 X의 비중 때문에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짝바늘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우, 저기까지 올라왔어. 그 사이에. 그래도 이야, 씨. 입질 좋았는데. 예. 근데 너무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서. 자, 고모님 또 다른 시청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원테이크가 예. 카본 탑으로 된 게 있고 솔리드 탑에 역광 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뭐 주간에 햇볕을 받고 있을 땐 역광 탑이 훨씬 더 잘 보이고 하는 건 알겠는데 또 다른 질문, 야간에 예. 그냥 뭐 귀찮으짐이 발견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역광탑을 계속 쓸 경우 예. 서치를 사용했을 때 이 빛 반사가 돼서 잘 보이는 거는 카본탑 원테이크찌가 더 잘 보이나요? 아니면은 역광탑이 더 잘 보이나요? 그 역광탑은 이제 소리드로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투과를 시키면은 뭐야 서치 같은 걸 비치게 되면은 통과를 해버리게 돼요. 네. 소리드는요. 네. 그래서 이제 카본은 통과가 안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카본 같은 거는 빛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20%, 30% 정도는 네. 카본탑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치를 비쳤을 경우에는 소리드는 투과가 되거든요. 네. 그 빛을 통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선명도가 카본보다 조금 떨어지게 되죠. 네. 예. 그러면 조금 귀찮더라도 어찌됐든 같은 호수면 오링 한두 개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주간에 역광탑을 썼으면 야간에는 솔리드 그 카본탑으로 교체를 원테이크 카본탑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서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테이크의 그 특성은요. 네. 예, 구람수가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네네. 가령 4.05다. 네. 그러면 소리드도 4.05. 네. 거기서 뭐 100분의 1 정도 왔다 갔다 해도 되거든요. 네. 가령 카본탑이 4g이다. 네. 그래 버리면은 가령 역광탑 같은 경우는 4.02. 네. 또 마이너스 플러스 0.02 정도는 왔다 갔다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역광탑은 뭐
조금 더 한 탑 정도는 더 무겁다, 가볍다. 네. 그것만 알면은 네. 오링 하나만 더 꼈다 뺐다 하면은 네. 채비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네. 찌만 바꾸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뭐 굳이 네. 뭐 밑에 채비까지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네. 뭐 한 탑이 뭐 0.02 차이가 난다. 네. 뭐 0.1 차이가 난다. 네. 그런 근사치로 보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링, 역광탑은 내가 오링 하나 더 껴야 같은 목수가 나오더라. 네. 그것만 머릿속에 각인만 시켜놓고 사용하면 편하죠. 네. 그럼 채비까지 굳이 찌맞춤까지 새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같은 2호 원테이크 65cm 2호랑 역광탁도 65cm 2호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70cm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로가 센치가 다르면 호수가 다르면 그게 해당 사항이 안 되고 그렇죠. 같은 호수끼리 옮겼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요즘 시청자분들 질문 많이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다음에는 똑같이 서치를 비쳤을 때 역광탑하고 또 카본탑하고 틀린 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참고적으로 또 다른 분이 그 역광탑으로 서치를 쏘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간편하게 교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원테이크의 카본탑으로 교체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누런 한 붕어가 나왔습니다. 야, 저도 모처럼 히트다, 히트 한번 외쳐봤습니다. 와, 아이고야. 야, 사이즈 동교붕어 대단합니다. 이런 손맛 때문에 동교를 자주 찾는 것 같습니다, 다들. 모처럼 힘 좋은 붕어 손맛 좀 봤습니다. 동교붕어 대단합니다. 와, 이 지금 이 뜰채 테두리가 지금 33cm거든요. 근데 꽉 차고 넘칩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다 딸려 나오는데 일어서지 않고는 제압이 도저히 힘드네요. 모처럼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입질이 좋을 때를 가령 10이라고 봤을 적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입질이 약할 때를 0, 1로 봤을 적에 네. 지금이 1, 뭐 요 정도, 1, 2, 이 정도 선이야. 일어서지 않고는 도저히 제압하기가 힘든 동교붕어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밥을 크게 달아가지고 기다려봤는데 입질 지수가 아주 짧더라고요. 사각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적게 해서 자주 들어가니까 입질을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방생하겠습니다. 히트다, 히트. 지금 보니까 바늘이 금방 놓친 고기가, 물론 놓친 고기가 크기도 하지만은 바늘이 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늘 펴졌다고 해서 또 큰 바늘로 갈잖아요. 그럼 또 입질을 또 못 받는 경우가 또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항시 즐겼어요. 그리고 또 바늘이 뻗지않고 너무 강하면은 채비 손상이 그만큼 크거든요. 그래서 바늘 호수를 조금 더 약하게 쓰는 게 채비 보호를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 좋은 동교붕어입니다. 지금처럼 입질이 아주 미약할 때는요, 서치를 그 탑을 그 다음 색깔이 까만 목 바로 그 다음 색깔이 보일 듯 말 듯하게 이렇게 비춰야지만이 약한 입질을 갖다가 읽고서 챔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탑 중간에 놓는 것보다 바로 다음 색깔 보일 듯 말 듯 해야지만이 챔질이 용이하게 됩니다. 사이즈 좋은 동교붕어 나왔습니다. 방류하겠습니다. 야, 일어서지 않고는 도저히. 낚싯대 테스트는 철저히 하네요 오늘. 와, 이것도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와, 대단하다. 놓쳤어. 우와, 다 담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안전벨트까지 걸려서 더 힘드네요. 아유. 정말 낚싯대 테스트는 동교에서 해야 될 정도로 어마무시합니다. 이 사이즈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습니다. 네,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자, 히트다, 히트. 히트. 나이스. 자, 고모님도 랜딩 하시고 저도 랜딩 하는데 좋습니다. 요 놈을 마지막으로 촬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은 지금 분량이 차고 넘칩니다. 뭐 고모님이 워낙 많이 잡으셔서 짧은 시간 동안에 차고 넘치는데 이 다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부러 조금 오랫동안 했고 지금 시간이 12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 촬영은 요쯤에서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량이 또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한꺼번에 다 좋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또 암기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다음에 기회를 봐서 제가 낚시를 안 하던지 해서 질문들과 그런 것들을 한번 따로 손마토가 됐던 자비터가 됐던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촬영은 이쯤에서 질문들 많이 했고요. 자, 마지막 봉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낚시를 이렇게 해본 결과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은요, 오늘이 진짜 그 낚시하기 힘든 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시 입질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되는 게 낚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만약 그 우리 이준열 프로하고 같이 낚시할 시간이 되면은 잡는 모습보다는 기법 위주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느끼지 못했던 올가미 묶음법이라던가 또 바늘 다는 것도 이제 두 손가락으로 다는 거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린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기회가 되지 않아 가지고 오늘은 그냥 잡는 모습만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다음에는 편대도 좀 크게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눈으로 숙지할 수 있게끔 제가 편대라든가 또 바늘 목줄도 좀 굵은 실로 해가지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자주는 여러분들한테 찾아뵙지 못했지만은 앞으로 우리 이준율 프로가 이제 항시 불러주면은 여러분 곁으로 항시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곳 굉장히 유명하고 매니아층이 많은 낚시터죠. 포천에 위치한 동교 낚시터에서 간절기에 낚시를 어떻게 해서 입질이 짧은 입질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지, 뭐 또 그리고 박병기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이런 점들 하면서 직접 시연해서 낚시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되게 어려운, 지금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근데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야간 낚시를 같이 좀 즐겨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카메라 감독으로 나서고 직접 멘트서부터 강의를 듣는 걸로 이렇게 해도 꽤 유익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뭔가를 느끼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2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분량이 차고 넘쳐서 훨씬 일찍 끝낼 수 있었는데 조금 늦게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동교 낚시터 오시면 새벽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아침이 늦게 뜨죠. 그래서 4시 이후서부터 6시, 7시까지는 그때가 항상 거의 대부분이 피크 타임입니다. 그 시간 놓치지 마시고 밤에 조금 안 나온다 싶으면 휴식을 취했다가 그 시간에는 꼭 낚시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